안녕하세요. 펜타스과학의 원장 김기환입니다. 겨울방학 강좌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예비고일 설명회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어머님들을 좀 모시고 이렇게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코로나가 너무 심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됐고요. 혹시나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학원으로 내원하시거나 아니면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고등학교 1학년들은 이제 예비고일은 일단은 뭐부터 좀 정리를 해줘야 되냐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공부를 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대학 가려고 공부하잖아요. 수시 정시를 아직도 구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이거 좀 설명을 드리고 나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수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수시로 갔어요. 대학을 수시로 뭐 아무 때나 막 3월달, 막 4월달, 5월달, 6월달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너무 학교 생활이 너무 엉망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정했죠. 9월달에 6개를 최소 지원할 수 있어요. 최소예요. 더 많이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고 6개까지 최소. 그 다음에 11월에 수능을 보죠. 11월 달에 수능 보고 수능 보기 전에 1차 수시 시험이 있고 2차 수시가 있어요. 이렇게 논술을 본다든지 뭐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12월 달에 정시를 보는 거예요. 이제 수시 다 떨어지고 나면 12월에 가나다곤 해가지고 이제 3개를 지원할 수 있어요. 가군에 하나, 나군에 하나, 다군에 하나.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한 2년 전에만 해도 이게 8대 2였죠. 8대 2. 수시에서 되게 많이 뽑고 정시는 조금밖에 안 뽑았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6대 4 정도? 이 정도가 되어 있고, 일부 이제 2월 인원까지 하면 한 5.5대 4.5 정도까지는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아직도 수시가 더 많으니까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게 훨씬 더 사실은 더 높은 대학을 갑니다. 정시보다는 수시로 가는 게 훨씬 더 높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시의 전형이 학교생활 기록부죠. 이제 학생부를 토대로 해서 가는 전형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설명회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익숙한 내용인데 이제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은 기본 틀만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제 과목별 설명회들을 조금 들으시면서 여기다 이제 살을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부 전형 안에는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고 종합 전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죠. 이제 학생부의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내신을 갖다가 위주로 하는 전형이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봐요. 내신만 봐요. 온리 내신만. 그러니까 당연히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신 받기가 어렵죠. 잘하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신을 위주로 하는 이런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지방권에 있는 친구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방이 상당히 유리하고 인서울 들어가려면 보통 한 1점대 후반 정도까지는 있어야 조금 좀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정도로 이제 교과 전형은 어렵습니다. 이제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라고 해도 2점대 초반 정도는 나와야 돼요. 뭐 명지대가 작년에 한 2.1 정도 등급 컷이었으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주대 인하대가 한 1.78 정도 되죠. 올해 지금 1차 발표난 거 보면 뭐 동국대 같은 경우도 1.7, 뭐 1.8 이렇게 정도 되니까 교과가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교과는 그래서 보통 저희 분당권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교과로로 보내는 친구들은 그냥 전교 한 5등권 내외 이 정도에 있는 친구들이 자기네 원하는 학교를 갖다가 쓸 때 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교과 전형이에요. 이제 상위권 대학은 그렇게 많이 뽑지도 않고 뭐 고대가 좀 많이 뽑기는 하지만 뭐 최상위권 아니면 잘 안 뽑으려고 그래요. 이거는. 근데 교과 전형 말고 이제 종합 전형으로 이제 대부분의 수도권 대학은 이제 종합 전형으로 되게 많이 뽑죠. 이제 올해 약간 좀 종합 전형이 조금 좀 줄기는 했지만 교과가 약간 늘고 그래도 학종이 교과보다 많이 뽑으니까. 자, 이 종합 전형은 내신에다가 이제 비교과죠. 교과에다가 비교과 영역까지 합쳐가지고 집어넣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비교과 영역 자체가
학생부 들어있는 그 뭐 세특 영역이라든지 뭐 봉사라든지 자율활동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활동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냥 전체적으로 학교 생활을 전체적으로 얼마나 잘했나 이걸 판단하는 거고, 이 학종이라고 부르는 이 종합전형은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예요. 탐구 역량 막 이런 거 따지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뭐 교우 관계 막 이런 거, 이런 거 따져가지고 이제 들어가면 전공 적합성이 핵심이에요. 이게 조금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똑같이 내신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요 내신은 정량평가라고 해서 그냥 숫자 그대로 그냥 쓰는 거고, 요 내신은 정성평가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대학마다 그 내신을 반영하는 그 규칙이 있죠. 그래서 뭐 Z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쓰는 게 이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비교과는 요거는 이제 뭐 자소서라고 불리는 거를 갖다가 이제 쓰는 건데, 이 자소서가 내년까지만 있고 우리 친구들은 없어요. 자소서가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비교과 영역에서 좀 자세히 볼 수 있는 거라고는 이 세특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이 세특이나 자율활동. 이거 어떻게 했느냐를 많이 꼼꼼히 보실 거예요. 이제 꼼꼼히 보시는데, 얘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점점 교과 전형화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학생부는 학교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가 이제 대학별고사로 해서 이제 논술이라든지 실기 전형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논술은 자연계 논술 같은 경우는 뭐 수리 논술, 과학 논술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 이제 고3 때 좀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1점대 학생들이 가는 거고, 뭐 2점대 초반까지. 요거는 조금 좀 여유 있게 잡으면 2점대 중반에서부터 3점대 초반 정도까지도 학종으로 써요. 전부 다 쓸 수는 없고 한 두세 개 정도는 쓸 수 있으니까 쓰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논술 전형을 써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현재 33개 대학에서 이과는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교과 전형보다 상위권 학교는 논술로 뽑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수시에서는 뭐가 달려 있냐면, 이제 수능 최저 등급이라고 해서 대학마다 요구하는 수능 최저를 갖다가 맞춰야 돼요. 없는 대학도 있지만 없는 대학은 굉장히 좀 깐깐하게 보는 거고,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이 그나마 수능 최저를 마친 상태에서 얘네들을 통과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게 대학을 가죠. 올해같이 불수능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만 맞춰 놓으면 아마 추합이라도 추가 합격이라도 해서 아마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이 보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시는 수능을 통해서 대학을 가는 건데, 뭐 큰 그 자제분이 있으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 수능을 통해서 대학을 가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특목고라든지 아니면 N수생들 있죠. 이제 반수하는 애들까지 합쳐가지고 얘네들의 합격 비율이 지금 한 55%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일반고에 들어있는 친구들이 합격하는 얘는 한 45% 정도 돼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 이 친구들은 굉장히 자기 학습 패턴이 안 부서지면서 열심히 공부한 데 비해서, 우리 일반고에 들어있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공부 패턴을 못 잡고 있죠. 그래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정시에서 재수생들이 아마 두각을 나타낼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 이런 이유이기도 해. 벌써 2년째니까. 이 친구들이 고3이 됐는데도 고3 같지가 않아요.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빵만 먹고 돌아다니고 신났죠 그냥. 수능 보고 나서 지금 이제 전부 다 죽을 똥 싸가지고 이제 그죠? 인상 쓰고 다니는 거예요 애들이. 이 수능이라고 하는 게 하루에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12년 동안 공부한 역량을 전부 다 발휘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모의고사보다는 훨씬 더 안 나오는 게 일반적이다. 최악의 점수를 맞아가지고 와요. 여태까지 봤던 모의고사 그래도 그나마 뭐 이렇게 맞았는데 세상에 수능은 이렇게 맞았어, 이런 얘기가 제일 많죠. 한 90% 이상은 전부 다 모의고사보다 못 봅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보다 잘 보는 친구들은 이렇게 잘못 찍었는데 맞은 경우, 그런 거 빼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 정도로 수능을 재학생들이 잘 보기는 정말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시를 기대해서 공부하지 마시고 제발 좀 수시를 통해서 대학을 가는 방법을 택하자. 가급적이면 이게 더 좋다. 그래서 학교 들어가서 학교 내신을 갖다가 최대한 하여튼간 좀 잘 받도록 노력을 해주고, 뭐 수행평가라든지 이런 거 열심히 해가지고 지필이 모자란 경우에 수행평가에서 점수를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어떻게든 세트 내용도 채우고 그 다음에 활동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보는 무슨 뭐 기본적인 그 경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참가를 해서 학생부를 좀 풍부하게 좀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학종을 쓰면 분명히 되거든요. 예, 분명히 됩니다.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학종으로 붙은 애들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학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게 많은데 정시는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특징이고 이제 요게 이제 입시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문과 이과가 구별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좀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문이과를 갖다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문과와 이과는 문이과 통합반에서는 나눠져 있는 거는 맞지만 선택교과로 해가지고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과는 국어, 영어, 수학하고 사탐교과 두 개를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죠. 수능을 볼 때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과는 국어, 영어, 수학에다 한국사 뭐 다 똑같이 보죠. 이제 과학 영역을 보통 상위권 학교는 전부 다 두 개를 보게 하죠. 이거 막 섞어서 봐도 되긴 하는데 그런 대학은 조금 좀 지방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는 학교가 될 가능성이 높죠. 일반적으로는 이과는 과학 두 개, 문과는 사회 두 개 이거를 갖다 선호를 합니다. 대학에서. 정시의 반영 비율을 보자면 이제 수학 같은 경우가 문이과 구별 없이 한 100% 중에서 한 40% 정도 내외를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교과예요. 수학이 제일 중요합니다. 수학이 제일 중요하고 수학만 잘해놓으면 뭐 다른 과목에 대한 자신감도 붙어서 다른 과목도 잘하게 되는 우리나라 너무 수학에 너무 많이 몰빵되어 있지만 여튼 뭐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 통찰력을 기르는 교과이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생각의 깊이가 약간 더 깊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대학에서. 그래서 조금 좀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영어는 이건 절대평가니까 뭐 크게 좌지우지되는 교과는 아니에요. 물론 못하면 안 돼요. 이것도 감점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뭐 대학은 1점 차이로 떨어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뭐 0.1점 차이로 떨어지죠. 실제로는. 그래서 영어도 어느 정도 라인까지는 조금 좀 해야 되는데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를 합쳐가지고 좀 35%에서 한 45%까지 많으면 이렇게까지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사탐 반영 비율이 15%에서부터 20% 내외 요 정도 반영되는 게 이제 문과라고 한다면 이제 문과는 그러니까 국영수 위주로 잘해야 되는군요. 예, 맞아요. 국영수 위주로 잘해야 되는 경우. 이과계통은 국어하고 영어를 합쳐가지고 25%에서부터 35% 사이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반영이. 그럼 과학은 단독으로 25%에서 35%까지 가겠죠. 그러니까 국어, 영어 합친 것만큼 과학이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이과는 과학이 진짜로 중요하죠. 그러니까 수학과학을 갖다가 잘해야 돼요. 이과는 수학과학이 합쳐가지고 70%가 넘는 학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수학과학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 근데 수학하고 과학이 이제 얘가 40%면 얘는 35%막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연대 같은 경우는 그렇죠. 40%, 35% 이렇게 반영하거든요. 5%밖에 차이 안 나니까 수학만큼 사실은 과학도 공부를 해야 되는 교과인데 과학을 너무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공부할 때처럼 그냥 뭐 그냥 암기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등한시했다가 얘 때문에 전부 다 망하죠. 네. 과학이 생각보다 안 올라가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수학이라고 하는 교과는 수능에서 30문항을 보게 된다 그랬죠. 100분 동안 문제를 풀고 마킹을 하면 되는데 과학은 요거 한 과목당 20문항 봅니다. 그러니까 3분의 2 보면 3분의 2 주면 한 60분 내외 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30분만 달랑 줘요. 시간을.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부족해요. 어마어마하게 부족해요. 거기에다가 얘가 4교시 마지막 시간에 아이들 전부 다 지쳐있는 상황에서 또 빨리 집중력을 요하는 교과로 수능을 보기 때문에 과학 점수가 잘 나오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과탐은 사실 끝까지 20문항을 다 푸는 친구들이 실제로 많지 않아요. 지네들은 다 풀었다고 하지만 만족스럽게 20번까지 푸는 친구들이 반에서 한 2~3명 나오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재학생들이 1등급 맞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열심히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보통 1등급 맞으려면 어떻게 푸냐면 15문항을 갖다가 한 10분 내외로 풀어야 껴야 되고 10분 컷이 안 되는 친구들이 1등급 맞는 얘는 별로 없어요. 꼭 그렇게 풀어야 되고 킬러 2개랑 준킬러 3개가 있거든요. 과학은. 요거 18분 안에 풀어야 돼요. 많이 가야 19분? 1분 마킹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번 반복돼야지 되는 교과가 바로 누구냐면 과학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반복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수능 선택 교과로 가져가는 거에 보면 한 7, 8번 이상 반복하지 않으면 사실 저 시간 안에 다 풀 수가 없죠. 그래서 과학 교과가 생각보다는 되게 오래 걸리는 교과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통합과학이라고 부르는 교과를 공부를 하고요. 이 통합과학은 원래 문이과 통합반에서 이걸로 수능을 보려고 만든 책이기 때문에 중학교의 연장선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교과로 수능을 보려고 만든 책이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예전에 그 공통과학이라고 하는 거를 공부해서 아마 대학을 가신 분들이 요즘에 지금 꽤 있으니까 이제 그분들인 경우에는 공통과학보다 얘가 더 어려워요. 한 2배 정도 어렵습니다. 통합과학이 내용이. 즉 수능 강좌인 물원, 화원, 지원, 생원을 뽑아가지고 만든 교과예요. 여기에 통합과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교고 일부 투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뭐 물투 내용도 있고 생투 내용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거 전체 과정이 26개의 소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과학은 요거는 이제 수능을 안 보기로 했기 때문에 요건 이제 학교 내신을 위주로 해가지고 학교에서 1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죠. 이렇게. 이게 다 어려운 거는 아니고 이제 물화생지 안에 이제 물리가 3개, 화학이 3개, 생명 2개, 지구과학 2개가 어려워요. 나머지 한 16개 정도는 뭐 환경, 생태계 뭐 이런 것들이에요. 뭐 신소재 막 이런 것 파트들이어서 그거는 뭐 나중에 학교별로 이제 우리 시험 준비하죠. 이제 그때 가서 공부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테마반이라고 해서 저희 10주 동안 요 특강을 갖다가 진행을 해요. 10주 동안 이게 통합과학에. 근데 요거는 이제 학교 내신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수능 볼 때 국어에 보면 비문학에 과학 지문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영어도 과학 지문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공통교과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출제를 합니다. 여기서 실제로 통합과학 내에서 출제되는 예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꼼꼼히 봐둬야 되는 교과가 바로 이제 통합과학이다. 혹시나 과학 선행이 전혀 안 돼 있는 친구들인 경우에는 방학 동안에 고1 과정에 통합과학을 갖다가 한 번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꼭 통합과학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듣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원 과목을 꼭 먼저 선행을 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일단은 아직 1학년이니까 원을 해놓고 통합과학을 하면 물론 얘가 쉽죠. 원에서 뽑아낸 거니까. 그런데 원 내용이 수능 강좌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한 7, 80% 정도는 통합과학을 건너뛴 친구가 물리원, 화학원을 들으면 상당히 고전을 하는 경우를 저는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면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멀어지거든요. 이제 그렇게 공부시키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통합과학을 그냥 먼저 해라. 어차피 우리 이거 한 번만 보고 나머지는 계속 원 볼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2에 올라가시면 이제 원 과목들을 갖다가 공부를 하게 돼요. 우리 학종에서 보면 그 전공적 합성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원, 화원, 생원, 지원 이렇게 4개 교과 중에서 보통은 3개를 선택하거나 4개를 선택하는 게 일반적인데 4개 선택하는 학교들이 분당에서는 이제 낙생고, 중앙고, 보평고 이렇게 얘네는 1, 2, 8개 다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낙생고하고 중앙고는 과중반만, 과학 중점반, 보평고는 이과 전체 과학 집중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과학 선행이 많이 되어 있는 친구들인 경우는 낙생고, 중앙고, 보평고 가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 외의 학생들이 가면 조금 고전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이제 원 과목들은 저희가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스텝반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스텝 1반 있고 스텝 2반이 있고 스텝 3반까지 있어요. 단계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스텝 1반이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을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특히나 물리나 화학은 개념이 필수이기 때문에 10주 강의로 이루어질 거니까 저희가 12월 28일 날 시작을 하면 3월 첫째 주에 끝나요. 첫 주까지 해가지고 10주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스텝 2반은 요거는 문제풀이 위주반이에요. 문제풀이 반. 얘도 똑같이 이제 10주 과정으로 진행을 할 거고, 요거는 이제 개념 위주지만 요건 이제 문제풀이 위주다. 개념을 하나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합니다. 한 30분 정도 할 거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스텝 3반은, 요 스텝 3반은 이거는 고2 정규반이에요. 고2 정규반. 고2 정규반에서는 뭘 공부를 하냐면, 요건 수능 기출 문제. 그 다음에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 그 다음 시도 교육청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바꿔서 학교 기출 문제를 내거든요. 학교 기출 이거 변형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네를 못 풀면 학교 점수가 안 나와요. 그땐 이것만 풀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얼마나 여러 번 반복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얘를 잘 본다 못 본다가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마 선행을 전혀 안 했던 친구인 경우에는 저의 생각은 스텝 1 반에 들어와서 강좌는 요 강좌를 듣고 그 다음 얘는 이제 책만 사서 책만 구입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서 다른 요일날 와가지고 이제 질문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CPC라고 해서 저희가 따로 시간표를 드릴 거예요. CPC 시간에 와가지고 질문을 갖다가 따로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와서 이제 이건 질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스텝 1 반을 들었던 친구인 경우에는 당연히 이거 스텝 2 반만 들으면 돼요. 문제풀이 위주로. 이해되셨죠? 처음 듣는 친구는 스텝 1 반에 무조건 들어와라. 대신에 그 친구는 이거를 안 하면 얘를 못 하니까 책을 사서 꼭 문제를 풀어라. 같은 진도를 나갈 거니까. 그래서 꼭 문제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얘를 들어가야지. 이거 안 풀고 얘만 혼자 해놨다가 일로 들어가려면 갭이 너무 커요. 갭이 너무 커서 이해가 잘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자,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훑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뭐 직접 뭐 이걸 바로 안 해도 이제 요거만 해나가도 이제 크게 문제는 없어요. 1년 과정을 보면 여기가 이제 10주 과정이 있고 방학강제예요. 여기가 이제 1학기 20주에서 한 21주 정도 나와요. 요것도 20주에서 한 21주 나와요. 2학기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요때 한번 선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학기 중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방학이 너무 많이 늦어져가지고 저희가 1학기 선행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놨고요. 요때 이제 선행을 갖다가 하고, 요때는 선행 과정을 갖다가 10주. 그 다음에 학교별 내신, 학교별로 다 뜯어가지고 내신을 해줘야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이 학교마다 진도가 다 틀려요. 그래서 대략 5주씩, 중간고사 5주, 기말고사 5주,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어요? 네, 2학기 때도 마찬가지. 선행 과정이 대략 10주. 그리고 학교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으니까 5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스텝 1을 하면 여기 이제 스텝 2 한번 하고 여기 스텝 1 하고 겨울방학 2학년 올라가는 이때 스텝 2 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스텝 3 강좌로 가는 거야. 다 스텝 3. 이해되세요? 이렇게. 그래서 과목 선택은 대략 이때 빨리 하거나 아니면 이때 하거나. 그래서 고3 때는 문제 빨리 푸는 연습만 하는 거예요. 빨리 푸는 연습만. 이렇게 해야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일곱, 여덟 번 보게 되죠? 네, 그렇게 하면. 고3 때만 한 세 번 정도 돌거든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이과로 가려면 제일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과 쪽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제 굳이 이제 원과목들을 갖다 꼭 선행할 필요는 없으니까 문과 계열로 가는 친구들은 일단 통합과학에 집중을 해라, 무조건. 통합과학 집중하고 여름방학쯤 되거든요. 이제 학교 내신만 좀 잘 잡고, 이때는 학교 내신 위주로 좀 잘 잡고 있다가 이때 되면 보통 생명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유전 특강이 있거든요. 그때 들어가면 돼요. 그때 방학 때 잠깐 이용해서 보통 생명과학을 많이 선택을 하니까 이과는 문과 친구들은 자 이렇게 이제 대충 크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더 궁금한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학원으로 내원하셔가지고 또 상담 잡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